자, HPSP 살펴보겠습니다. HPSP 지금은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자, 이 종목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중에서 1위까지 올라들어갔던 기업이죠.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로 반토막이 나 있는 현재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노공업에 이어서 반도체 중에서 시가총액 2위를 하는 초강자입니다. 반도체주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고요. 리노공업도 역사상 최강의 반도체주라고 하는 리노공업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HPSP는. 그래서 클래시스 비율과 함께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영업이익률 최강의 자리를 다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시장의 흐름이 전망이 나쁘냐라고 하면 전망이 나쁘질 않습니다. 전망도 나쁘질 않아요. HPSP 같은 경우는 이 고압 어닐링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익률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반도체 기업이, 자 보시면 이거 반도체 기업이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실적을 자랑하는 이유 자체가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주 매출이 어디에 나가냐 그러면 TSMC입니다. TSMC. 그래서 TSMC가 못 나가나요? 아니죠. 굉장히 잘 나가죠.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도 여전히 실적 쪽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거 왜 이꼬라질까요? 이거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이거 왜 이꼬라지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이제 반짝 올라갔다가 눌려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이거 연결시켜서 살펴볼 텐데, 자, 이거 매각하려고요. 매각을 하려고 입찰, 그래 뭐 흥행 성공, 이 정도 기업이면 뭐 당연히 뭐 이거 뭐 흥행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모펀드들 다 노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 그 유명한 이름 여기 또 등장을 하죠. MBK. 이 정도 덩치의 기업을 살 수 있는 데들 같은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 고려 아연을 노리고 들어갔다면 바로 저 최대 사모펀드인 MBK를 비롯해 가지고 5곳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밀려 내려가. 자, 이 상황 살펴보게 되면 실적에 문제가 있었냐?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 전에 또 왜 이렇게 내렸냐라고 하면, 이거 지금 한미 반도체, 한화 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후발주자가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EST죠. 그래서 후발주자가 고압 어닐링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이걸 뛰어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소송이 걸렸죠. 결국 그래서 우리 특허를 베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EST가 졌습니다. 소송에. 그리고 HPS가 이겼거든요. 근데 주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소송에서 져가지고 개박살 났던 EST가 지금 저점에서 61%가 올랐는데, HPSP 정작 소송에서 이긴 HPSP는, 자, 이거는 보자 이거지. 35%밖에 못 올랐어요. 소송에서 깨졌던 EST만도 못해.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EST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고 후발주죠. EST가 소송에서도 이겼는데 이렇다. 이걸 도무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면서 오르는 종목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묻지마 급등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묻지마 급등만이냐 그러면 묻지마 급락도 있긴 있죠. 알테오젠 같은 케이스. 근데 요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요. 자, 우리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매각 기대감 이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재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대부분 매각 기대감이라고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자배 형태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죠. 피노. 그 완전 별 볼 일 없던 게임주였던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근데 통신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고 그러던 회사야. 그야말로 완전 존재감 없는 시가총액 최하위 쪽의 기업단 얘기죠. 매출을 70억에 적지 않은 이런 회사가 매각이 돼요. 그럼 매각이 들어오는 회사가 이제 환골탈태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 들어갔었고요. 자, 이래서 별 볼 일 없는 한계 기업들이 매각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추고 이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 그리고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몸값을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몸값을 올리려고 할 테고, 그럼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를 좀 낮춰야 맞겠죠. 낮춰야.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걸로 블럭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럭딜만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 내려가죠. 그렇죠? 블럭딜만 나오면 주가 내려가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등장했었던 산일전기. 그 전까지 그렇게 막강하게 잘 가던 산일전기가 최근에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일전기가 주가가 못 가고 이렇게 내렸었어요. 이 구간 보시면 1월 15일 날 고점이고 못 올라가죠. 이 산일전기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혼자 남들 이렇게 일진전기나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로 빵빵 치고 들어가는데 산일전기가 못 올라가냐? 블럭딜 때문이죠. 블럭딜. 이게 산일전기가 블럭딜이요. 이게 주가 7만원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7만원짜리인데 350만 주예요. 블럭딜 물량이 무려 2천억대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이 종목을 한 10% 지금 낮게, 그래서 10% 이상 낮게 산 거거든요. 여기서만 돈을 얼마나 벌었죠? 2천억에 10%만 따지면 200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딜만 나오면 받는 입장에서는 블럭딜만 나온다 그러면 그걸 공매도로 활용해서 주가 깨트리고 모두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각 가격을 조금 낮추자라고 하는 측면, 블럭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딱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알테오전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 이슈에 달고 주가가 내려버렸고요. 이런 경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걸로 그래서 매각 기대감에서 그래서 몸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기는 재료로도 활용이 되고, 주로 잡주들의 경우는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낮추죠. 그냥 낮춰가지고 싸게 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그런 이슈 등장하고 주가가 밀려 내려가 버렸고요. 2대 주주, 대주주 이런 지분 놔두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오르기 전에 클래시스도 역시 마찬가지 매각 이슈를 두고 주가가 박살이 나버리기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 대형주의 경우는 매각이 붙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 그러면, 저는 피노 같은 잡주들급에서는 매각이 기대감을 해서 주가 폭등 사유가 되지만 대형주들의 경우는 매각 이슈가 나오면 매각이 나오는 거는 앞에 있는 것처럼 장외에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를 매각을 하는데 이게 40% 지분을 파는 거거든요. HPSP. 그 40%를 장외에서 팔겠습니까? 아니죠. 장외 가격으로 서로 주고받고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물량 매도, 물량 우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 앞서 나간 저 대표급 종목들, 뭐 클래시스 브라질, EC 각 섹터의 맨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그거 물량 우려라로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 물량이 매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1대 주주가 혹은 2대 주주 사모펀드들이 물량을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내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량 우려라고요. 물량 우려는 장내에서 파는 경우에나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심리상으로 그 다 이유가 블럭들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싸게 사자는 거야. 싸게. 그래서 저 군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그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잠깐 동안에 EST가 침범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소송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이견 부분, 방금 전에 보였던 그 EST가 침범을 하는 것 때문에 작년 2024년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EST가 이 분야에서 퇴출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 들어오게 돼요. 요런 걸 핑계 삼아가지고 깔아서 뭉개는 겁니다. 깔아서 뭉개놓고, 그리고 싸게 사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는 놈은 한 놈이고 사는 쪽에서는 여러 군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숫자가 지금 파는 놈은 하나라고 살려고 달려드는 거는 5군데잖아요. 살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크고. 뒤에서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요, 이 크레센도가 이게 300억에 산 거예요. 300억에 이 집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서 판다라고 들어도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HPSB가 시가총액 2조 5천억이에요. 이게 40% 지분을 팔게 되니까 40%니까 조단이 되는데 1조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사실은. 1조 원 정도의 지분이 지금 지분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1조 원에 300억을 사서 1조 원에 파는 겁니다. 야, 이게 몇 배일까? 30
33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쪽에서는 주가가 사실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건 뭐 성공적으로 엑시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잘 팔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이거 붙잡아 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형태로 지금 실적이 뭐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와도 안 되고 EST가 나가는 순간, 이거 EST하고 소송에서 이기는 순간부터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확정된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못 올라 들어가고, 이거는 아주 선명한 거예요. 이건 이거 사려고 하는 입장 쪽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딱 그냥 반만 쳐봅시다. 예를 들자 그러면 자, 이 진폭에서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만 올라갔다고 치면 절반만 지금 올라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죠? 절반만 올라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만 들어간다고 지금 3만 원이고 4만 3천 원이니까 40%를 더 줘야 돼요. 1조에 살 수 있는 거를 1조 4천억을. 와, 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와닿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기업 같은 형태라 그러면 이게 지금 봄에 이슈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가거나 혹은 매각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을 누리는 것이,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위치 시킬 거 아닙니까? 실적 돌아가잖아요. 지금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건 분명 이건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 돌아가는 거 선명한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개선돼 가지고 다시 개선돼서 치고 나온다라는 건 아주 선명하잖아요. 이건 EST가 침범했을 땐 약세. 그래서 지금 당장 EST 쫓아내고 난 다음에 3분기부터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실적 빡빡 개선이 되고 있죠.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가. 이건 뭐 답하는 거죠. 자,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매각 이후를 누리십시오. 앞에 종목들 다른 대형주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매각 이슈 등장할 때, 엑시트 이슈가 나올 때 반드시 눌렀었어요. 대형주의 경우는. 그래서 대형주와 소형주 간의 매각 이슈는 차이점이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자, 이거 때 되면 또 분석을 해드린다 이거죠. 그럼 그 사이에 그럼 그 사이에는 놀아? 왜 놀아? 당대 최강들 저희가 추천 계속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이젠 RNM에 대해서 아십니까? 추천드려. 하이젠 RNM 350%. 그 뒤에 클로버. 이거 신고가 당연히 신고가 뚫고 들어간다. 강조드렸잖아요. CMS. 그뿐입니까? 좀 이따가 뒤에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새로 뚫고 나오는 기업들. 환골 탈퇴 기업 시리즈가 있죠. 지금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 환골 탈퇴 시리즈. 앞에 나왔던 환골 탈퇴 종목들 반드시 잡아라는 이런 종목들 지금 정확하게 3개 있죠. 지금 이런 거 추천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추천드리잖아요. 이런 거. 자, 위쪽에 있는 종목들 세상 다 뒤져보세요. 무료 추천으로 이런 종목들 추천해 준 데가 어디나. 무료로 이런 거 추천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거 VIP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 VIP들 걔들보다 더 좋아요. 우리 추천 종목이 수익 더 잘 납니다. 늦게 들어오시는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셨으면 저 잡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만이라도 잡았어도 이게 얼마냐 이게. 하나 오시면 마지막 추천이죠. 45,000원 저기잖아요. 위쪽 같은 거 요거 빼고도요. 요거 저기서 추천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6만 원이에요. 40%에요, 40%. 저 밑에서 말할 것도 없고 저 마지막 추천 자리 저기서만도 40%야. 그 고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오면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들 완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장중에 자, 이런 거 단타 쫙 치고 들어가가지고 쭉 먹고 나오고, 이런 거 찾아가지고 먹고 나는 단타, 스윙, 장기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르고 다운받고요. 앱스토어에 가셔서 오르고 다운받고 그리고 회원가입하고 입장하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평생 무료로 이런 멋진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발굴을 해서 추천을 드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야. 추천 한번 땡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분석해드리고 관리해드리잖아요. 매도할 때까지 사야 될 이유, 매수가, 목표가, 매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끝내주는 리딩 받으시고 올해는 돈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